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주유소와 함께 하시면 성공 투자 가능합니다.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와, 이렇게 한 주를 기분 좋게 시작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오늘 시장 반등 나오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거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세 찾아가고 있고요. 외인 수급도 이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와 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5월 동안 힘든 한 달 보냈지만 6월 달에는 조금 기분 좋은 장세 기대해봐도 좋은 걸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과연 이런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내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8시의 남자입니다.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장세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오랜만에 정말 좋은 시장이었고요. 네.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힘내시라, 잘 견디시라 말씀하고 시작했는데 오늘은 다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월, 화, 수, 목, 금 매일 8시에 나오는 거니까요. 네. 8시의 남자 기억하시고 서울경제 TV 8시 항상 시청해 보시면 돈이 되는 정보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1% 정도만 올라도 이렇게 좋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43% 상승했고 외국인 기관도 양매수를 했는데 이게 얼마 만에인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지수가 조금만 반등을 해도 시장은 오늘 1,859개 종목이 상승을 했으니까 여러분 종목이 어떤 걸 갖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신 계좌는 다 빨간색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합은 147개, 하락은 401개입니다. 혹시 아직 이런 장에도 하락하는 종목을 갖고 있으시면 포트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수 이야기랑 저희 탑픽 종목들, 5월 탑픽 종목들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바로 이제 개인의 선택할 텐데 오늘은 사실 기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누르면서 방송을 하진 않겠습니다. 우선 잘한 건 잘한다고 자랑을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 다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이 5월 달 들어 최저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환율이 좀 안정화된다면 셀코리아가 끝나고요. 바이코리아가 되면서 지수가 부양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에는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긍정론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것저것 다 지수로 확인해 보니까 아마도 6월 달은 5월보다 훨씬 좋은 장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식장에 남으셔가지고요. 상승장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탑픽 종목들을 지난주까지 해서 개인의 선택 월요일, 화요일 2종목씩 드리고요. 하루 어떤 날은 2종목씩 드렸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11종목이 나갔더라고요. 5월 달에 4주인데 5주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11종목이 나가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개 종목 중에 10종목이 상승 또는 급등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더 제가 조금 더 좀 자랑을 제가 좀 자신 있게 하면 그중에 2종목인 LNK 바이오는 상한가를 찍었고요. 네. 한 종목인 파미세는 20%가 넘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방송만 보시는 분들도 다 상승을 먹었다. 한 종목 안 갔죠. 대한가가 안 갔는데 아직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내일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승률로 하면 11개 종목 중에 10개를 다 맞췄으니까 90.9%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께서 이용준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신용준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용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번에 앵커님이 배용준이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배용준도 아니고 이용준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복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오늘 개인의 선택 제가 느긋하게 하고 방송 후반에 또 여지없이 원픽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제가 한번 복귀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5월 2일부터 시작했잖아요. 5월 2일 날은 LNK 바이오가 월요일로 나갔고 화요일 날은 수산중공업 나갔습니다. 차트 복귀하시면 다 급등 나온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9일 날은 자연광경 나갔고요. 10일 날은 대한전선 옴니시스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16일 날은 SPO셀, 파미셀이 나갔고요. 파미셀은 20%가 넘는 급등이 그 다음 주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17일 날 SPO셀 한 번 더 나가고 대한과학이 나갔는데, 대한과학 이게 역시 그 완벽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대한과학이 한 종목이 지금 안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21선을 깼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래도 재료가 아직 나온 게 아니니까 저는 좀 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월요일엔 프론티어 방송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5%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도 제가 프론티어 한 번 더 드렸죠. 제가 이게 거짓말이 진짜인지는 유튜브에 VOD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퓨런티어 보신 분들은 8% 넘게 올라왔고 종가가 고가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그 저희 VIP 분들은 이용준 네가 세력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세력이 아니고요. 세력과 전화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즉 제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고요. 기준에 맞게 다 드리는 거니까 승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오늘 급등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그 최근 들어서 가장 잘했던 달이 제가 11월 달에 가장 잘했는데, 지금 방송은 일주일에 2종목만 냈으니까 11종목인데 11월 달에 제가 22종목을 매매를 해서 19개 종목이 급등 또는 상승이 나왔고, 그중에 3종목 매득하는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렇게 잘한다. 잘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5월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종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울경제 팁 8시 보시고요. 방송 후반에 있는 원픽 종목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랑은 그만하고 오늘 이제 내용을 들어갈 텐데, 오늘 급등 종목은 원숭이 독창 관련해가지고 녹십자 홀딩스 EU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제 호가를 보니까 호가도 되게 얕고요. 일분봉 보니까 이걸 사신 분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상한가를 10억인가 20억에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지만 앞으로 원숭이 독창 관련주 좀 보셔야 되는데, 재료는 녹십자 홀딩스 계열사도 있고요. 녹십자도 있고 녹십자 MS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현재 보합 또는 약 소폭 하락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숭이 두창이 그럴 일 없겠죠. 국내 상륙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면 원숭이 두창주는 이미 재료가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차백신 연구소가 24%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원숭이 두창도 있지만 원인 불명의 급성 간염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차백신 바이오 뭐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억지로 올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차백신 바이오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자랑인데, 제가 오늘 청산 종목만 3종목을 노란톡방에 청산 사인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지바이오 드렸고요. 그리고 마니커, 선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합했더니 오늘 청산한 것만 해서 22%, 퓨런티어까지 22%가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진짜 강세 섹터는 식량 관련, 닭고기 관련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마니커, 선진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3종목을 우리가 노란톡방에 갖고 있었고 3종목을 수익 청산했다. 그게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등 사유는 아시겠지만 돼지열병의 간접적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식량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급등 섹터랑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수익률은 마니커 오늘 4.2%, 아직 절반은 남아있고요. 그리고 선진도 절반 남아있고 3% 수익 났고, 이지바이오 6% 전량 청산했고, 퓨런트는 10% 수익 중인데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노란톡방은 무료방은 매도 사인을 안 드리는 거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팁 얻어 가셔가지고요.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반에는 오늘 탑픽 종목도 한 종목 가져왔는데, 저도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다음 바로바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노란톡방에서 너무 무서워하시고,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빨리 나올 수 있는가 싶을 정도 빨리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운도 운이지만 기준에 맞춰서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방송 후반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저는 세력은 아니고요. 무료방, VIP방 다 아시겠지만 기준대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타점이 오지 않은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는 기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준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전문가에서 처음으로 6월 11일 날 여의도에서 강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강연회이자 마지막 강연회라 생각하고 제가 다 퍼드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무료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돈 아깝지 않게 다 퍼드릴 테니까 6월 11일 날 강연회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용준 파트너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 좋았습니다. 지수가 1% 정도 올랐는데도 이렇게까지 좋을 수 있나 싶은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사실 저는 앞으로 다가올 6월의 장세도 기대가 되지만 더 기대가 되는 게 5월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용준 파트너는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마다 수익을 내주셨단 말이죠. 6월에는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마니커라든지 이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분들 주저하지 말고 샵 008 2번으로 신용준 아닙니다. 자, 배용준도 아니죠.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방송에서도 물론 정말 알짜 종목들 공개를 해주고 계시지만 노란톡방에서만 공개하는 종목들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주저하지 말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퓨런티어 아직 노란톡방에서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차트 한번 보시고 그러고 8위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용준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차트를 좀 크게 볼게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략했던 시점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제 저희가 노란톡방은 아시겠지만 매수 사인은 다 드리는 거거든요. 매도 사인은 자유청산이긴 하지만 눈치껏 하시는 분들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선 제가 퓨런티어를 5월 23일 날 우선 방송했으니까 23일 날 이날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보십시오. 퓨런티어를 23일 날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하고 이렇게 급등이 한번 윗꼬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 날 24일 날 방송을 하고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8%는 기본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제 VOD를 보시면 제가 말씀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급등 차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을 했고 지난주 화요일 날 방송이 마무리됐죠. 그래서 오늘 살짝 나왔습니다. 아직은 성에 차진 않지만 오늘 고가 종가 마감인 8%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퓨런티어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다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가 고가 마감이라면 내일 흐름 하루 더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무방들은 이제 수익 인증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제가 무료방까지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넘어서 하는 거고요.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를. 왜냐하면 무료방에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안내해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자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런티어는 내일 하루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적으로는 1차 목표가를 그어보면 현재 구간입니다. 내일은 내일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 24,000원이니까요. 우선 24,000원까지 이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주식할 때 3%, 4% 뛰기는 무료방에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VIP 방에서는 30%, 40% 먹는 걸 하는 거거든요. 차트를 길게 보면 그 다음 돌파하면 그 다음은 26,000원, 그 다음은 29,000원, 그 다음은 39,000원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간다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퓨런티어 무료방이나 또 VIP방들 혹시라도 궁금해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퓨런티어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수소차 관련해서는 재료가 나올 게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 이미 청산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항상 청산한 이후에 급등이 또 나오면 추격 매수하고 싶으신 분 많이 계신데 저는 기준은 확고합니다. 오른 종목은 사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오른 종목을 사서 한두 호가만 밀리면 멘탈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료방이나 노란톡방이나 오른 다음에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가 사라고 하면 네가 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물렸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본인은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본인 마음이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저희 VIP 회원들은 보유 중이고 또 무료방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유 중이니까 내일 흐름 보시면서 잘 익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희 방송에서 공개가 되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방송 공개 이후에 사셨다면 다 수익 구간이실 테고 오늘 하루 동안만 8.12%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아직 보유 중이라고 하셔서 차트도 한번 함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퓨런티어에 대한 차트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개인의 종목부터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위 종목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6위입니다. 지니뮤직이 차지를 했는데요. 지니뮤직 오늘 흐름 10.88% 상승 나와줬고 5,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갭을 아주 크게 띄워서 출발을 했는데 반납하고 마무리하는 바람에 윗꼬리와 아랫꼬리 단 음봉을 형성했네요. 자, 오늘 개인 매수만 들어왔고 지금 뉴스가 밀리의 서재가 IPO 절차에 도입한다라는 소식에 최대 주주잖아요. 지니뮤직의 그 소식에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책을 진짜 많이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듣는 책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활자로 된 책보다 듣는 책도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듣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네. 밀리의 서재를 제가 오늘 보고 저도 한번 가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니뮤직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앵커님이 왜 밀리의 서재를 말을 했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죠. 장 마감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밀리의 서재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좀 10만 권 정도가 지금 도서가 밀리의 서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엄청난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100억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 저는 사실 책을 읽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앉아서 읽는 시간이 없는데 요즘 그 회사원이나 그 사회인들의 그 성향상은 듣는 책이 또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가 5월 27일 날가 엊그저께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IPO를 거쳐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할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니뮤직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게 금요일 날 장 마감을 하고요. 시간상 보니까 5시 10분에 공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가 갭을 보시면 18% 시가는 15% 가까이 뛰어가지고 18%까지 올랐다가 오늘 10%로 마감을 했는데 바닥에서 이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종해 놓고 지니뮤직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지니뮤직을 현재 홀딩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 내용을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니뮤직 한번 관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밀리의 서재의 기업 가치가 약 3천억대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보면 2,830억이거든요. 어제자 기준으로 2,830억이기 때문에 이 밀리의 서재가 이 지분 가치대로 환원을 받고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분명 이거는 오르는 상승 재료는 맞다라고 접근하시면 맞습니다. 뭐 억지로 맞춘 재료가 아니고 지분이 있는 회사가 상장을 한다. 그리고 지분 가치가 부각된다. 그러면 지니뮤직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니뮤직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니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음악 유통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코스닥 우량주 오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가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기준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시가 갭을 10% 이상 띄운 종목은 추격 매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시가 갭을 띄우고 바로 상한가 가면 나이스하지만 시가 갭을 띄우고요. 이 동그라미 화면에 보이시면 갭의 이 차이만큼 메꿀 수가 있거든요. 메꿨다 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메꾸면 벌써 10%가 빠졌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니뮤직을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관종해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방이나 저 유료방 회원들 보시니까 제 방송을 꼼꼼히 챙겨보신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제가 이제 도움이 되는 팁들을 사이사이 이렇게 차트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어떤 전문가들마다 다 성향이 다른데 단기로 차트 보는 전문가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카톡방 수익률로 증명이 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더라도 기준을 갖고 살 수 있는 종목이 좋다를 보시면 되는데 시가 갭이 10% 이상 올라간 종목은 우선 보지 말아라고 우선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가 이제 IPO 절차를 도입할 텐데 이 실적을 보니까 작년 매출이 289억이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60%나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하는 사업에 밀리의 서재의 지분을 지니뮤직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누적 회원 수가 100만 명이 1년 사이에 늘어가지고 45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 포함해서 이런 책을 듣는 인구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지주사를 보니까 뭐 KT 스튜디오 지니가 35%의 지니뮤직의 지분을 갖고 있고 CJ E&M도 갖고 있고 LG
플러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진입뮤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도 매년 20%씩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이번에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차분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기업 분석의 진입뮤직의 재무제표도 좀 보여드리면 우선 연간 재무제표를 저는 보는데요.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팅 해드릴 텐데 작년에 2,520억, 올해 컨센서스 2,600억, 그리고 내년에 2,900억이니까 매출은 소폭 상승이지만 영업이익 상승이 좋습니다. 작년엔 100억, 올해는 130억, 내년에는 175억이기 때문에 진입뮤직을 뭐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뭐 길 수도 있겠지만 우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찍어드릴 테니까요. 기준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우선 두 가지 가격을 드릴 텐데요. 매수 타점은 저는 1차와 2차를 드립니다. 항상 그 매수는 눌림 구간의 지지 라인을 드리는데 1차 지지 라인이 깨지면 2차까지는 보시는 거거든요. 제가 카톡방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매수하는 타점을 찍고 바로 올라가는 타점을 주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뭐 제가 신입니까? 제가 항상 그러진 않는 거죠. 그 자리가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을 봤기 때문에 그 자리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그 자리가 깨지면 2차 지지도 보고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입뮤직의 1차 매수 타점은 이 밑줄 근 이 상단선인 5,250원을 드리겠습니다. 5,250원 드릴 테니까 이렇게 밀리면 5,250원에 1차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5,250원은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뭐 그냥 생각나서 드리는 가격은 아니고요. 5,250원은 차트 보일지 모르겠지만 121선 지지 라인이고요.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상으로도 1차 0.618 구간이 5,250원입니다. 제가 왜 지난주부터 피보나치 수열하고 엘리어트 파동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말씀을 안 드리면 실력이 없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원론적인 시청자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 엘리어트 파동 다 보지만 이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보시면 아마추어, 더 봐야 프로입니다. 그래서 5,250원 드리고요. 2차 지지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21선 지지인 5,000원 그리고 시가 갭을 메꾸는 이 가격인 5,000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격을 보시고요. 진입뮤직 갭 메꾸고 반등 나오면 앞으로 흐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등 바로 나오면 우선 저항은 5,900원 있고요. 6,000원 있으니까 내일 관종에 넣으시고요. 반등 나오거나 눌리면 제가 드린 가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내용 정리해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요. 밀리의 서재, 코스닥 문 두드린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최대 주주인 진입뮤직 라는 뉴스 나왔기 때문에 진입뮤직 관종에 넣으시고 밀리의 서재의 지분이 39%나 있기 때문에 적은 지분은 아니거든요. 밀리의 서재가 가치가 3,000억이라고 하면 그냥 상장만 하면 1,200억어치의 가치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입뮤직 중간기로 보시든지 단기로 보시든지 여러분 결정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두 가지 가격 기억하시고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입뮤직 밀리의 서재 최대 주주인데 밀리의 서재 이용하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밀리의 서재 지난해 매출 289억 원으로 전년보다 61%나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밀리의 서재 기업 가치가 한 3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면 좋겠고 진입뮤직의 반등이 바로 나오면 저항은 5,900원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6위 종목 진입뮤직 만나봤고요. 5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5위 종목입니다. 일진홀딩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는 일진 디스플 다뤘던 바가 있죠. 자, 오늘 흐름 보면 13.32% 상승 나와줬고 6,04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비교적 초반에 급등이 나왔는데 다소 반납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 윗꼬리를 단 장대 양봉 형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외인과 기관은 매수세 보였고 개인은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사실 지난주에 일진 디스플 다루면서 이용준 파트너는 일진 디스플보다는 일진 홀딩스 봐라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오늘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추진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 네, 여기에도 이슈가 좀 있죠. 맞습니다. 앵커님이 정말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안 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5월 24일 날 제가 일진 디스플을 설명하면서 일진 디스플이 아니라 일진 홀딩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5월 24일 날 제가 일진 디스플 말씀만 드리면서 일진 홀딩스를 봐라고 했던 이유가 딱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일진 디스플이 그때 지난주 월요일에는 상승폭이 일진 홀딩스보다 컸지만 우선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는 다음 달 7월부터 200억 규모의 2,615원의 추가 상장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입장에서는 추가 상장에서 오보행 이슈가 있는 일진 디스플을 올릴 게 아니라 일진 홀딩스를 올리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틀 정도 밀렸다가 오늘 13%, 뭐 고가로 하면 거의 18% 넘게 20% 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사실은 이게 요행으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네. 제가 다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그 기준이 저와 주식과 이제 일치했다. 무라일치의 경지에 이르렀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로 제가 주식을 이해하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진 디스플이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일진 홀딩스 급등이 나왔는데 일진 홀딩스 오늘 급등 나온 재료를 다시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요. 일진 홀딩스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혹시라도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료는 똑같습니다. 일진 시총이 4조 정도 되는 일진 머티리얼스의 매각 추진한다는 소식인데 일진 머티리얼스가 일진 계열사 중에 굉장히 알짜 회사입니다. 시총도 큰 이유가 전기차 핵심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 국산화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알짜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 중에 전기차를 사업을 하고 싶은 대기업들은 다 일진 머티리얼스를 탐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스가 알짜이고 매각이 되면 금방 좋은 가치 될 수 있는 거고 현재 매각 그 후보군들을 보니까요. 롯데는 롯데 케미칼이 들어와 있고요. 국내에서 대형 사모펀드들도 들어와 있지만 우선 대기업 중에는 SK, LG, 포스코까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각 이슈가 일사천리로 흘릴 것 같은데 기사들이 좀 난해한 게 어떤 기사들은 뭐 전혀 몰랐다.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를 내는 기사도 있고요. 뭐 수월할 거라 이렇게 내는 기사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일진 홀딩스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나 기사에 따라서 급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사의 귀를 쫑긋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진 홀딩스를 관망을 할 건데 혹시라도 일진 홀딩스를 매수를 하셨거나 하실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 홀딩스를 지금 말씀드리면 계열사는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다이아, 일진 전기, 일진 디스플인데 다들 상승이 나왔지만 일진 홀딩스가 13% 넘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각 이슈의 대장은 일진 홀딩스로 앞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왜 봤던 이유가 오버행 이슈도 없지만 일진 홀딩스는 매출액도 1조가 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에다가 배당까지 2% 하는 매우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올리는 입장에서도 이런 회사 좋죠. 이게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올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패대기 물량을 만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요. 일진 홀딩스를 올릴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재료가 안정화되고 좋다는 전제하에 매수 타점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이 화트를 좀 크게 보면 이 장대 양봉이거든요. 장대 양봉의 중심값 정도 되는 5,700원을 1차 매수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100원이 피보나치 수열상 0.5 구간이거든요. 0.5 구간의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단 하락할 확률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린다 보면 1차 매수는 5,700원을 보시고 그때 좋게 보시는 분이 매수하시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 5,700원이 깨질 수 있는데 저는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깨지면 바로 밑에 구간 5,600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700원, 5,600원 이 두 가격인데요. 5,700원은 장대 양봉의 중심값이고요. 5,600원 21선 지지라인이니까 오늘 장대 양봉으로 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전제는 이 재료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만약 이런 재료가 나올 수도 있죠. 일진 머티리얼스 매각하지 않겠다. 매각 유보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눌린다고 하면 그냥 눌리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해드리면 재료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일진 홀딩스의 1차 매수는 5,700원, 2차 매수는 5,6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양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가 빠른 외국인 기관들은 뭔가 느꼈으니까 양매수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사가 잘 나온 게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롯데, SK, 포스코 등이 일진 머티리얼스를 탐내는 대기업이 많습니다. 매각을 앞두고 시장에 많은 의문이 있지만 이게
해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뭐 쉽게 풀리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진홀딩스 보시고 저의 의견은 매각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꼼꼼히 보시고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일진 머티리얼스 매각 추진 소식에 일진 디스플 급등이 나왔는데 당시에 일진 디스플보다는 일진 홀딩스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용준 파트너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일진 홀딩스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지금 매각 이슈에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진 홀딩스 물론 상승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내일은 조정이 나왔다가 갈 것 같고 관심 있는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뉴스에는 계속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다는 조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일진 홀딩스 만나봤고요. 4위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4위입니다. 에디슨 이노가 차지를 했는데요. 에디슨 이노 오늘 18.83% 급등이 나와줬고 11,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약간 갭 떠서 출발한 이후에 견조한 상승 보여줬는데 윗골이 짧은 양봉 만들어줬고요. 외인과 기관 매수세도 들어와 줬습니다. 자,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올해 190억 원 규모의 배터리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방금 보니 시총이 이게 1,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90억이면 15% 거의 20% 가까운 매출 계약이기 때문에 상승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배터리 셀 구매 계약이니까 대기업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도 제품 품질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들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도 하나 걸리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디슨 EV 아시죠? 이번에 현재 거래 정지가 돼 있고 쌍용차 매각 이슈에 급등했다가 작전한 게 아니냐, 그리고 대주주가 판 게 아니냐 이런 굉장히 많은 구설수를 만들고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회사가 에디슨 이노거든요. 그래서 네. 회사는 굉장히 오늘 계약은 제가 굉장히 좋다 보고 있지만 저는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익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원금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말에 깨림칙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저는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디슨 이노가 저는 그런 종목 중인데 우선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에디슨 이노라는 종목이 제가 사실 최근에 종목명이 바뀌고 에디슨 EV의 자회사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UNI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를 3월 31일 정기총회를 통해서 대주주인 에디슨 EV가 에디슨 이노로 사명 변경하고 전기차 사업 부분을 신설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주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은 좋은 호재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190억 규모의 배터리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은 대기업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품질도 중요하고요. AS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체결했던 자체만으로도 에디슨 이노의 커리어가 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190억이면 이 회사 시총의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주가 급등은 내일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 차트를 좀 크게 보면요. 에디슨 EV 이노 내일 매수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차트만 봤을 때는 21선을 강력히 돌파했고요. 거래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내일 매수 자리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단에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이렇게 쭉 깔려 있습니다. 이 쭉 깔려 있는 이 매물대들을 돌파를 해야 되겠지만 굳이 돌파하지 않더라도 이런 구간 짧게 먹을 수 있는 구간 나오거든요. 보니까 13,600원 구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면 15,000원 구간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역배열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단 저항까지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3% 이렇게 먹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은데 저는 매수를 하지는 않을 건데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차트적으로 괜찮다. 그렇지만 우선 외국인 기관도 양매수했고 시간에도 오르기 때문에 내일 오를 수 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공시적으로 보면 2022년 2월 11일 하루에 3개의 전환사채 물량을 공시를 냈는데요. 다 200억씩 해서 600억을 냈는데 금액들 대부분 보니까 타법인 증권 취득하고 운용자금입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가 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회사 에디슨 EV는 현재 거래 정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회사가 거래 정지됐는데 자회사가 얼마나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시장의 평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우리가 살 때 평판이 중요하고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여기서 마무리 잘하고 다른 회사를 가면 평판 조율을 했을 때 좋은 회사 사람으로 인지가 되지만 모회사가 이런 문제로 좀 거래 정지가 되는 상태에서 자회사가 잘 간다 한들 과연 외국인의 기관 그리고 진짜 수급은 모일 것인가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요.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기술적으로는 21선 위로 올라왔고요. 좋은 재료 함께 있으나 지주사가 거래 정지인 점들을 고려해서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상승한 부분만 쫓아가기가 쉬운데 이용준 파트너는 이렇게 그 이면까지 함께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4위 에디슨 이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조금 더 스피드하게 3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위 국전약품이 차지했는데요. 19.1% 상승 나와줬고 9,79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초반부터 급등이 나와서 후반부 힘이 더 좋았는데 자, 지금 면역 신약 개발 기업 샤페론과 관련 이슈가 있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국전약품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진입이주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 네. 상장 이슈가 호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입이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지분의 30% 가까운 데 갖고 있지만 국전약품은 샤페론의 지분의 1.28%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분의 차이가 엄청 크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코스닥 상장에 대한 호재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이주도 사실은 좋게 보지만 개인적으로 오늘은 6개 종목 중에 원픽은 저는 국전약품을 좀 뽑아드릴 거거든요. 왜 제가 잘 보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기준이 맞으면 내일 또 한번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소리 날 정도로 제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재료는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분 1.28%를 갖고 있는 사페론이라는 바이오 신약 관련주의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게 재료입니다.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상장은 물론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국전약품을 진입이주보다 좀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차트에 있는데요. 차트를 기계 보면 장대 양봉에 25%까지 올랐다가 상한가를 못 가고 19%가 나왔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 실적 보더라도 2,690억. 엄청나게 터진 거거든요. 전일 대비해서 355%가 터졌습니다. 바닥이고 차트 좀 길게 볼까요? 예, 차트를 길게 보면 이게 바닥이고요. 내일 저희 노란톡방에도 이 종목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국전약품만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매수 타점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잡아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는데 국전약품을 오늘 원픽으로 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매수 타점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20일 내려온다면 9,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바로 올라간다면 또 올라간 구간에 제가 매수 타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 잡아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밀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전약품 정리해드리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일 진입유주하고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진입뮤직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전약품 역시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오늘 이용준 파트너의 탑픽 종목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 국전약품까지 만나봤고요.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2위입니다. 신송홀딩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23.68% 큰 상승 나와줬고 11,7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갭상승 띄워서 출발했는데 상승폭 더 키워가다가 막판에 살짝 반납을 했네요. 자, 지금 인도가 밀, 설탕에 이어서 쌀까지도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식량 쇄국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19개 국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 이거 얼마나 더 갈까요? 우선 인도가 쌀을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한 재료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재료는 좀 희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지바이오를 포함해서 마니커, 선진 이런 식료품 관련주 다 급등이 나왔고 그 대장에는 신송홀딩스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송홀딩스 지금 보유자분들이 계시거나 내일 사시려고 하신 분 계시니까 제 견해를 좀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송홀딩스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 재밌었던 거는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장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가 신송홀딩스고 정확히 말하면 이런 회사의 그 지주 회사가 신송홀딩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식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5,000원에서 17,000원까지 3배 가까운 급등이 단기적으로 나왔었고 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시세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송홀딩스는 자리가 안 좋다라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듣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시가 갭, 그러니까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시가 갭을 띄웠거든요. 시가 갭이 10% 이상 올라간 종목은 저는 쳐다보지 않는다. 여러분도 쳐다보지 않아야 앞으로 손절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송홀딩스는 2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온 걸 보면서도 저 보기만 했지. 그러니까 그날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그날 섹터를 끌고 가기 때문에 신송홀딩스의 흐름을 봤지 저는 신송홀딩스를 매수하진 않았거든요. 반대로 마니커, 선진, 이지바이오를 본 거거든요.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시가갭 20%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신송홀딩스는 내일 매수가 아니라 관망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는데 우선 재료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앵커님도 다 아는 재료잖아요. 인도네시아 팜유도 안 한다고 하고 인도가 쌀도 안 판다고 하고 이게 다 지난주 재료거든요. 재료가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내일의 상승보다는 내일의 하락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면 식량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재료도 좋고 회사도 굉장히 우려하긴 합니다. 하지만 재료의 신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일 차트에 이 갭을 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꾸면 14% 마이너스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송홀딩스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새로운 재료는 아니거든요. 현재 급등이 나와서 매수 관점으로 보기엔 자리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마니커나 선진이라던가 이지바이오를 공략하셨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이 세 가지 종목 공략을 하셨던 것이고 수익도 역시 만들어내셨던 겁니다. 자,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언제나 노란톡방 열려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자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들 괜히 불안해하면서 추격 매수 하시지 마시고 다른 좋은 종목들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2위 종목 신송홀딩스까지 만나봤고요. 1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1위 종목입니다. 차백신연구소가 차지를 했는데요. 차백신연구소 오늘 24.68% 아주 큰 상승 나와줬고요. 8,64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사실 1시 반쯤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후에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 부근까지 도전을 하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도 그런데 원숭이 두 창에 이어서 이제 급성 간염 의심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차백신연구소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와줬어요. 이제 제가 가장 말씀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매수는 재료화하고 매도는 차트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차백신 바이오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료의 신선함은 물론 있습니다. 급성 간염 의심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장주로 차백신 바이오가 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신선하니까 시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수급은 쏠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24% 가까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제 나름대로 또 기준을 세워보는 거거든요. 차백신 연구소가 과연 급성 간염의 실제적인 관련주인가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천연두를 그런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맞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HK 이노엔도 매수를 했었고 하지만 녹십자 MS는 제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만들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팩트를 기본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차백신 연구소가 과연 지금 나오는 급성 간염 의심 사례의 관련주가 맞는지는 내일 시장에서 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또 급등이 나온다고 보시기보다는 내일 눌릴 수도 있다고 보시고요.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수는 재료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재료는 차트를 보시고요. 차백신 연구소가 과연 이 급성 간염의 실제적인 수혜나 실제적인 관련주인지를 내일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망하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위 종목은 차백신 연구소가 차지를 했는데요. 재료는 신선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지금 급성 간염에 대한 이슈입니다. 만성 B형 간염 치료 백신을 개발 중인 차백신 연구소인데, 일단 내일도 흐름은 괜찮아 보이지만 얼마나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따라서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위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이용준 파트너가 5월 달에 정말 수익을 많이 주셨던 관심주,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맞출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내일 맞히면 승률은 95%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다 까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신 있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준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우선 5월 달에 지금 이제 오늘 내일 2번 남았으니까요. 오늘 내일 다 관심주 오픈할 건데요. 우선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드린 종목 내일 시가 흐름 보시고 매매하시고요. 정말 매수 타점 잡기 힘들거든요. 매수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 하셔가지고 이용 좀 보내주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무료로 매수 타점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공개할게요. 뭐 대한과학 빼고는 다 맞췄으니까 오늘 과연 종목은 어떤 건지 한번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종목명은 대명에너지입니다. 네. 대명에너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제가 항상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생방송이라서 제가 못하고 이게 좀 뜸을 들여야 되거든요. 제가 좀 어렵게 갖고 온 종목이라 네. 쉽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루 종일 공부해서 드리는 겁니다. 대명에너지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지금 흐름이 신재생 에너지로 다시 갔습니다. 우선 자율주행차가 좀 약간 드랍바이 해가지고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자율주행차를 스쳐가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갔거든요. 그 중심에는 대기업인 OCI, 하나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대명 에너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매수 타점을 혼자 잡으실 분들은 내일 혼자 잡고 하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토막 들어오세요. 제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은 가격을 맞춰보겠습니다. 우선 기업 개요는 이 회사가 좀 괜찮은 게 태양력만 하는 게 아니라 풍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신재생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해서 이게 대단한 게 개발, 그러니까 설계부터 조달, 시공, 운영 관리까지 전 단계를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우선 업력은 꽤 오래됐는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게 코스닥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 이제부터 신고가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 못 나오더라도 제가 기준 가격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은데 우선 한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유럽발 훈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유럽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원 외교 때문에 독일, 뭐 이런 데들은 LNG를 엄청나게 쓰는데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EU에서 5월 18일 날 리파워 EU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지 않겠다. 이게 근데 그 근간에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2,100유로. 2,100억 유로, 우리나라로 하면 279조거든요. 이 돈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유럽이. 앞으로 러시아랑 관계가 좋아진다 한들 LNG 받겠습니까? 언제라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이 기본인데 태양광은 2025년까지 2배를 늘리고요. 그다음에 풍력은 2050년까지 10배를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대명에너지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제 말 듣고 무조건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가격을 하나만 드릴게요. 기록하세요. 제가 드리는 가격은 차트에 적어놨습니다. 차트에 그린 가격은 19,000원을 드립니다. 이 19,000원이 어떤 가격이냐면 손절 가격입니다. 내일 어떤 가격에 매수를 알아서 하시더라도 19,000원이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고 19,000원을 지지받는다면 내일 상승 나올 수 있다. 제가 내일도 방송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드리고 내일 상승 나오면 내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내일 흐름 보고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매수 사인 드리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데 전고점 돌파하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제부터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으로 나아가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 대명에너지가 19,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19,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주셨고 상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시다면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용준 파트너 내일 공개 방송도 있으시죠? 네. 네, 무료잖아요. 무료죠. 네. 다 무료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퍼드릴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그만 좀 해라고 말하는데 저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 퍼드릴 테니까 내일 공개 방송도 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 11일 날 오프라인 저의 첫이자 마지막 오프라인 강연회 때는 제가 모든 걸 다 오픈하고요. 더 이상은 저는 강연을 안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6월 10일 날도 같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퍼주는 이용준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 내일 오전 8시 50분에 직전에 시작이 되고요. 자, 그리고 11일 오후 1시에는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도 열린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방송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